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이경원님 사연인데요. 혜수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혜수님 혹시 연기해 보신 적은 있어요? 과거에 아주 잠깐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상황극 하시면서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연자님 역할을 혜수님이 해주시고 제가 소개팅남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 이번 주에 시간 괜찮아요? 이따가 밤에 통화하면서 일정 잡아요. 그럼 우리 8시쯤 통화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이따 연락 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그렇게 상황극을 했었는데 사연자님 고민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3월 중순에 친한 지인을 통해서 영상인 분을 소개받았어요. 지금까지 3번 만났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성격도 차분한 게 잘 맞아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만났을 때 세심하게 챙겨주시니까 호감이 커졌어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과 말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려 하다가도 신경 쓰여서 못하고요. 3부터까지 그분이 연락을 해주셔서 톡은 저녁에 조금씩 했고 만나기 전 날에 시간 되면 짧게 통화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사연자님이 마음에 조금 들긴 했어요. 차분한 게 잘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모습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천천히 알아보고 싶어서 적극적인 것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해외 출장을 5일 정도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도 하며 분위기도 좋았고 헤어지면서 다녀와서 또 봐요 하셔서 저도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다녀오면 볼 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좀 반전이 생기는 거네요. 그쵸. 지금까지는 대화도 통하고 3번 정도 만났고 네, 속 깊은 마음도 털어놨어. 네, 다만 소개팅남이 5일 정도 해외를 다녀와야 돼. 그쵸. 그때는 연락이 끊기는 걸 수도 있고 자주 못하잖아. 네, 출장 동안에도 연락은 했지만 그전처럼은 못했어요. 점점 텐션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한 느낌 있잖아요. 제가 너무 조심을 하면서 혼자 배려하다 보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시차가 있어서 연락텀이 길어진 것도 있고요. 돌아와서 카톡을 하고 있긴 한데 언제 보자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남자분이 네, 언제 보자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쯤은 상대방이 그래도 먼저 보자고 해줬으면 음. 좋겠다라는 심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소개팅이니까 소개팅남이 애프터랑 3포터를 신청했으니까 만나게 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사연자님, 경원님이 한 번쯤은 언제 시간 되는지 네, 우리가 아까 상황극 한 것처럼 아니면 일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요일을 공유한다든지 네, 이게 필요한 거죠. 그쵸. 가기 전에는 매일 조금씩은 했는데 이번 주는 저도 일 때문에 바빠서 바로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구체적인 약속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이 따로 보자는 말을 안 하네요. 일이 바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출장 다녀오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카톡으로만 대화하니까 답답해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 서툴게 행동한 것 같아요. 지금 연락해서 만나자고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 고민 사연 들어가기 전에 결말부터 얘기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마지막 질문이 네, 지금 연락해서 만나자고 말해도 될까요?거든요. 네. 혜수님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전 무조건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개팅 할 때 상대방이 보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네,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게 조금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혜선님은 소개팅할 때 어떤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개팅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외모다 보니까, 처음 보자마자, 아, 이분이랑은 연애가 가능하겠다. 아니면 불가능하겠다. 거기에서 일단 yes or no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사람이랑 말이 잘 통한다 라고 느낄 때 이제 또 이 사람이랑은 연애까지 갈 수 있겠다. 이게 2차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 좀 궁금해요. 남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소개팅 하고 와서 오늘 2시간 정도 만나면서 여자분이 웃으면서 리액션을 잘해줬어요. 네. 근데 애프터는 거절당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제 사실은 웃으면서 리액션을 많이 해준 게 노력이었던 거죠. 여자분 시점. 여자분 네.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아니었군요.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데 내가 리액션을 해준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 리액션을 잘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성향이 그런 분인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이분 지금 내가 혼자서만 너무 얘기한다고 느끼진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개팅이라는 거는 살짝 긴장이 될 때도 있긴 해요. 편하긴 하지만. 네, 그러면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거든요. 맞아요. 바다에 나갔는데 나침반 없이 이렇게 항해하는 기분일 거예요. 맞아요. 원래는 항로대로 가야 되는데 음, 다른 길로 갔는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그걸 언제 아냐? 애프터 신청할 때 알죠. 그쵸. 너무 늦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리액션보다는 나랑 진짜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 그 느낌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사연 안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채워지거나 좀 달라져야 이 사이가 좀 더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연 보내주신 경은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하면은 이제 선뜻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3부터까지 먼저 신청해 주셨을 때 이제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3부터까지 신청했는데 한 번도 상대방한테서 먼저 만나자는 얘기가 안 나오면 이분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타임라인이 있는데 네. 이 타임라인이 남자분 입장에서만 갔어.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적극적인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연락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카톡으로 뭔가 물어본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면 네. 오히려 어느 순간 소개팅 남 입장에서는 나는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장치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게 출장을 갔어요. 네. 출장을 가면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그때 연락을 하면 되거든요. 네. 왜냐면 해외에 갔으니까 일을 하면서 바쁘긴 하지만 그 사이 연락해주면 더 고마울 때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뭐 소개팅 남분이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충족은 안 됐을 것 같다. 음.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쵸. 그럼 만났을 때와 연락할 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만났을 때는 뭐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는데 딱 헤어지면 카톡도 느리고 뭐 아니면 답장도 좀 단답으로 한다거나 음. 이런 상대의 속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친구거나 아니면 뭐 지인이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만인데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소개팅남이나 소개팅녀가 조금은 달라 보일 때 저는 제끼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 이제 친구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속이 잡혀서 만나면 너무 재밌는데 나가기 너무 귀찮고 나가기 전까지 이거 맞나 싶은데
나가면 너무 재밌고 뭐 취소돼서 혼자 있어도 너무 좋고 아니 약간 이게 집순이 같네요, 그러니까. 네, 집순인데 이제 막상 나가 놀면 또 너무 재밌는 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연락 답장도 좀 늦게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친구 사이에서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연인 사이에서는 그러면은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닌 이상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걸 느꼈다 그러면 이분 나랑 안 맞나 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자기의 결을 찾아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고 타협할 수 있죠. 다만 이게 한계가 넘어가면 나중에 이 문제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 연락 안 돼? 나 뭐 집에 있어서 연락 못했어. 아니면 뭐 게임하느라 연락 못했어. 이러면 대화의 결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나는 계속 물어봐야 되는 사람. 여기는 계속 핑계라든지 변명을 해야 되는 사람.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을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 거고. 네. 근데 그래도 내가 조금은 상대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게 그냥 물어보면 그 듣는 상대도 갑자기 놀라거든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한 것 같은데 네. 연락 안 됐다 그러거나 네. 하는. 그래서 만났었을 때 뭐 집에서 뭐 하는지 아니면 라이프 타임이 어떤지 네. 운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끄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SNS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라면 좀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몇 가지 요소를 물어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인스타 많이 하고 음. 뭐 유튜브 많이 보고 폰을 잡고 사는 사람인데 연락은 안 돼. 이거는 선택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선택적으로 카톡만 안 보거나 연락만 안 한다는 거니까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저는 절대 이해 못해요. 저는 그런 순간 바로 끝내요,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소개팅에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다가도 마음이 식을 수 있는 게 소개팅이거든요. 그쵸. 이런 전조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연락 텀이 뜸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말을 회피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 못 한다던가. 맞아요. 관심이 떨어지니까. 원래 관심 있으면 다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경원님이 한 번의 대화를 회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내가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3번 만나면서 분명 카톡도 했을 거고 통화도 짧게 했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관심도가. 그쵸. 우리가 소개팅이라고 해도 뭔가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맞아요. 내가 좋으면 조금 더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연락한다던가 아니면 보자고 한다던가. 근데 일을 할 때는 좀 예행인 경우가 있죠. 맞아요. 일을 하면서 바쁘다 보면 근데 말을 미리 해주면 제일 좋죠. 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바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연락 텀이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는 시간은 있을 텐데 그때 잠깐 짬내서 연락을 하면 하루에 못해도 뭐 5번, 6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얼마나 자주 화장실에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 활용하더라도 최소한 그만큼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바빠서 연락 못 한다. 이거는 나 너한테 그만큼 신경 쓸 만큼의 여유가 없어. 아니면은 나는 그만큼의 마음이 없어.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사실이다. 맞아요. 다만 주관적인 부분들도 존재해요. 음, 남녀 사이에서는 뭐 서로가 얘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고 네, 이 기준과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만 경원님이 지금 조금은 더 호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몰래 소개팅을 하면 남자의 애정도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직선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연애하기 전까지 네. 멈춰 있거나. 근데 또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싶거나 아니면 네. 다가가고 싶은데 다만 능동적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대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어떤 하나의 상황들이 생기면서 네. 서로가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좋아하지 소극적으로 한 발 뒤에 멀리 있는 거를 내가 밀당을 해야 되는데 당겨올까? 음. 당겨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잘 안 당겨요 요즘에는. 그쵸. 그냥 새로운 사람 또 만나면 되지. 나랑 잘 맞는 사람 있겠지. 맞아요.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썸에서 썸붕으로 간다고. 썸이 붕괴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내가 호감이 있더라도 나한테 호감 표시를 잘 안 해주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단계적으로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진 거니까. 그쵸. 근데 또,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선 또 너무 적극적이어도 쉽게 흥미를 잃으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 뭐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밀당도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소극적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일단 적당히 적극적이다가 소극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극적인 태도만 고수를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우리 관계가 썸인지 아닌지조차 애매모호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적극성을 보일 때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만나고 싶으면 날짜를 병원님이 정확하게 언제 되는지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토요일에 돼요. 네. 그날 하루 종일 비었어요. 네. 근데도 그 사람이 피하는 대답을 한다면 진짜 마음이 뜬 건데 네. 저 저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오후에 될 것 같아요. 아니 오후에 안 되지만 저녁에 뭐 집 근처에서 한번 봐요. 네. 이런 대답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이 그쵸. 대화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면 제일 좋잖아요. 맞아요. 나는 미끼를 던졌어. 이날 오픈돼 있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가 다 보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먼저 연락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혜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개의치 말라고 그렇게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 O라면 밀고 나가고 X라면 멈춰라. 뭐 이런 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시기적절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해답이. 왜냐하면 제 마음이 흔들릴 때거든요. 그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얘기를 듣고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요동친다. 네. 이거는 한 귀로 듣고 내가 다 반응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이 진짜 편안하고 아니면 한 번 더 보고 싶고 아니면 거절을 당할 것 같지만 마지막은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용기거든요. 맞아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점괘가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경은님 고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